안녕하세요. 진플루스의 전상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헤드의 구조, 헤드 안에 어떤 구성품들이 들어있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 헤드를 닦는 법,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헤드 닦는 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또 헤드 안에 있는 구성품들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기성품들의 헤드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비싼 거죠.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보면 이 중에 하나를 설명하자면, 이게 보통의 헤드들이에요. 이거 14K 산교라는 브랜드인데, 헤드를 보면 일단은 길다랗게 생긴 이 부분을 튜브라고 해요. 튜브.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입술되어 있는 부분이죠. 립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크라운. 일단 보이는 건 이 정도고요. 튜브, 립, 크라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보이는 거고,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을 보자면, 보면, 자, 이건 제가 만들고 있는 헤드긴 한데, 립, 튜브, 이 위에 이런 구성품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크라운, 이 위에 있는 크라운 아까 봤던 거죠. 그걸 뺐다고 치면 크라운, 탑플레이트는 요 코르크를 압축시켜서 잡아주는 거죠. 탑플레이트, 그다음 바튼 플레이트, 맨 밑바닥에 있는 거 바튼 플레이트, 그 가운데 있는 기둥을 스크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만지고 있던 이게가 코르크. 보통의 이 코르크가 좀 한 전공생들은 한 3개월, 취미하는 분들은 한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코르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알긴 하는데, 취미 유저분들은 이게 코르크를 언제 갈아야 되는지, 코르크가 이 안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들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안 했던 게 있는데, 요 립 부분을 딱 띄었다 치면, 이 립 부분 밑에 보면 라이저라는 부분이 있어요. 라이저가 뭐냐면, 이 립이랑 이 튜브랑 용접을 해서 붙여야 되잖아요. 이 붙여야 되는 요 부분을, 그러니까 립 부분의 기둥, 이 튜브랑 같이 용접해서 붙이는 이 기둥 부분을 라이저라고 해요. 보통 아주 저렴한 악기들은 라이저 실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튜브도 실버가 아니고 립도 실버가 아닌데, 이 안에 있는 이 기둥만 라이저가 실버다. 왜 라이저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붙여서 불 때 가장 처음 바람을 맞는 부분이 라이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라이저가 실버인지, 라이저가 골드인지, 라이저가 백금인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플룻의 악기를 딱 살 때 보면, 딱 매뉴얼을 보면 그 안에 라이저 골드, 아니면 라이저 실버, 라이저 플래티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라이저라는 부분이고요. 이 크라운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크라운이에요. 사실 크라운에 되게 어떤 것들이 숨어 있냐면, 가장 비싼 게 여러 가지 악기들 있죠. 요즘 망케도 있고 라팡도 있고 하는데, 라팡 헤드의 크라운을 보면 이게 라팡인데요. 되게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크라운을 빼면, 이건 그냥 재미있으라고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크라운을 빼고 이 크라운을 해서, 자, 이 종소리 같은 거 들리시죠? 재밌으라고 한번 들려드린 건데, 왜 제가 이걸 들려드렸냐면, 우리 플룻이 악기를 바람을 불어넣으면 일단 바람이 들어가서 그냥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공명되는 악기잖아요. 바람이 불어들어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일단 탑 플레이트를 맞고요. 그 다음 코르크를 진동하고 지나서 크라운에 증폭이 되고요. 크라운에서 증폭이 먼저 된 걸 그 다음 쭉 다시 내려가겠죠. 결국 뭐냐면, 태풍의 눈처럼 바람이 들어갔다가 바트 플레이트 맞고,
증폭이 돼서 돌아온 다음에 쭉 직진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은 계속 들어가고 이 가운데 있는 이 태풍의 핵 같은 거 있죠. 눈. 바람 들어가고 가운데서 바람이 나가는 거죠. 즉, 이 구조가 어떤 구조에 따라서 소리들의 음색이 좀 변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라판 크라운이나 림스 크라운이나 크라운들이 여러 가지들이 개발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물들도 무시 못하는 사실 플룻의 구성품 중에 하나이죠. 질문이 있어요. 네. 그 크라운들마다 크라운들 만드는 소재가 보통 어떤 것들이에요? 크라운은 본 제품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튜브가 14K면 14K를 쓰고요. 튜브가 100금이면 100금을 쓰는데, 여기 이해하기 편하게 지금 여기는 버카트 플래티늄 헤드예요. 플래티늄 헤드에 14K 립에 플래티늄 크라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를 보면, 저 안에를 보면 사실 이 안에 본다는 게 이 바튼 플레이트를 보겠죠? 이것 자체도 이 튜브랑 같은 재질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대학원 논문을 이 헤드, 이 크라운에 대한 논문을 좀 쓴 적이 있는데, 이 바튼 플레이트의 재질에 따라, 재질과 그 다음에 두께에 따라 음색이 많이 변하는 거를 제가 결과물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튼 플레이트가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소리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 크라운도 재질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죠? 그쵸. 재질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니까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뭐 본인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들이 결정하지는 못하잖아요. 제조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나온 것들 우리는 쓰니까. 그러니까 사실 많은 것들이 랜덤하게 소리가 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죠. 그러면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코르크를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 취미분들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교환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사용을 안 하고 장시간 놔뒀을 때, 한 2-3년 놔뒀을 때는 무조건 바꿔야 돼요. 무조건. 네, 무조건 장시간. 왜 자동차도 장시간 안 타면 차가 많이 망가지잖아요. 즉, 이 콜크도 나무를 압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을 한번 먹고 또 마르고 다시 물을 먹고, 물을 먹을 땐 팽창을 하고 또 마르면 수축을 해요.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 얘 수명이 다 돼요. 그럼 이제 그땐 갈아야 되는데, 전공생들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취미 유저들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갈면 좋죠. 가는데 비싼가요? 한 2만원? 2만원이면 돼요. 그리고 언제 내가 이 코르크를 갈아야 되는지를 알려면, 제조사들에 나오는 이게 소재봉이에요. 소재봉이고 뭐 다 다르죠. 이거는, 얘는 야마하에서 나오는 거고, 야마하, 알투스, 산교, 브란넨 쿠퍼, 무라마츠, 요렇게 돼 있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물론 재질이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 보통 나무로 많이 만들고요. 자, 여기는 가제수건을 껴서 우리가 닦는 부분이잖아요. 이 닦는 부분에 뒷부분을 보면 요렇게 눈금들이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이 눈금들이 되게 웃긴 건, 전체를 다 재서 보면 미세하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악기에서는 사실 정 위치가 17mm라는 미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기 부는 가운데 센터의 기준으로 이 위에 콜크가 위치해 있는 바튼 플레이트가 딱 위치해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mm에서 17.7mm. 그건 이제 본 악기를 제조하는 매니팩처 공장들이 정하는, 자기네들 음정 정하는 자기 메커니즘에 따라서 17mm를 할지 17.7mm를 할지 그건 본인들이 정하기 때문에 약간씩 미세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악기를 처음에 샀을 때 본인의 갖고 있던 그 소재봉, 뭐 사실 뭐 싼교면 싼교라고 써 있고요, 브란넨 쿠퍼면 이렇게 브란넨 쿠퍼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 때 가지고 있었던 소재봉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싼교라는 헤드를, 소재봉을 들고 싼교라는 헤드를
껴서 자, 이 뒷부분을 물이 항상 이렇게 닦잖아요. 가제수건 껴서 이렇게 딱 가제수건을 이렇게 껴서 이렇게 닦죠. 이 닦는 밑에 부분에 보면 눈금이 있단 말이죠. 눈금이, 그 눈금을 가제수건 빼고 싼교라는 소재봉으로 들고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이 안에 눈금이 정확히 센터에 오는지 정확히 가운데에 오는지 이렇게 내려오는지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눈금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치구 부분에 입술, 이 바람 넣는 부분의 가운데 그 라인이 선이 정확히 가운데 오는지를 보면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갈아야 되고요. 이게 내려가 있다, 이렇게 좀 내려와 있으면 음정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본인이 수시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얘를 돌리면 올라가고 풀어서 내리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가급적이면 만지지 마시고요. 자꾸 만지게 되면 코르크의 압력이 줄어들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건 한번 껴서 딱 껴서 짧게 센터에 왔는지 보고, 아니다 싶으면 어느 악기사든 가서 코르크 교체를 해달라고 하면 그 코르크 교체하고 이 게이지를 맞춰서 정확한 센터에 딱 올 수 있게 항상 맞추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 여담이지만 이 콜크가, 그러니까 바튼 플레이트가 어떤 증상이 있냐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저음이 굉장히 잘 나고 따뜻해요. 근데 고음이 안 나요. 즉 내가 아무리 불어도 고음이 이상하고 고음 굉장히 안 난다 싶으면 콜크의 위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생각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높은 음은 굉장히 잘 나요. 근데 저음의 밸런스가 이상하게 깨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끔 집어넣어서 게이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대신 이 크라운은 만지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튜브라고 그랬는데 튜브에도 방금 보여드리지 백금이랑 플래티늄은 다르긴 한데 이건 플래티늄으로 되어 있는 튜브고요. 플래티늄 14K, 18K, 그 다음 실버, 그 다음에 니켈. 뭐 야마 도구악기들은 니켈로 만들어졌지. 근데 되게 재밌는 걸 알려드리면, 본인께 골든지 실버인지 알려면 이게 쳐보면 이런 울림이 있으면 골드예요. 근데 내게 실버다 안 나요. 이건 실버예요. 실버 악기들은 아무리 쳐도 안 나요. 대신 니켈 악기는 이건 니켈 악기에, 이게 뭐 아주 저렴한 악기, 도금이 되어 있는 니켈 악기예요. 골드가 아니라 이건 도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니켈 악기는 또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 구경을 이게 보면 골드에서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청아한 소리가 나고 니켈 악기에도 청아한 소리가 나요. 즉 야마에도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께 헤드 실버다 그러면 안 나요. 이렇게. 이거 팁이에요, 팁.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클리닝 방법인데, 제가 요거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 악기가 원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닦으면 이 주변, 여기 주변의 사이드는 결국 뭐냐면 이 탑플레이트의 요 주변은 잘 닦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어떠냐면, 집어넣으셨죠? 그럼 이 모든 가제수건을 집어넣으려면 가제수건을 살짝 잡고 밑에 소재봉만 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돌리면 이 가제수건이 움직일 때가 있으면 집어넣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이걸 반복하면 아까 있던 이 밑에 있던 가제수건들이 다 위로 몰렸겠죠. 그러면 몰린 상태에서 돌리고 빼보면 요런 식의 요 사이드까지 싹 닦였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이물질들은 다 깨끗이 닦여진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자, 가제수건을 끼는 방법은 아시죠? 이렇게 이 바늘귀처럼 돼서
끼고 그다음 돌려서 이런 모양 만들고 집어넣어서 가제수건을 살짝 잡고 소재봉을 돌리다가 가제수건이 이렇게 돌아가면 반복해서 하면 다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돌리면 이렇게 깨끗이 닦일 수 있어요. 이 팁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이게 오늘의 마지막인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